대로 국가의 힘을 키워서 근대 사회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 있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국권을 만회코자 할진대는 눈앞에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눈앞에 치욕을 참고, 지금 이 치욕을 참고서 국가의 원된 계획을 도모하여 일체의 병기를 버리고 각자 향리로 돌아가서, 각자 농촌사회로 들어가서 농민은 열심히 농업을 하고, 또 수공업 기술자들은 공업을 열심히 해서 각기 산업에 종사해서 자산을 저축하고 자재를 교육해서 지성을 개발해서 실력을 양성하면은 다음 날에 독립을 회복할 기회를 자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근대적인 지식인들, 계몽운동가들이 그들이 근대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근대적인 지식인들은, 계몽운동가들은 의병을 일으켰던 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 신문들이 이제 발간되게 되는데, 황성신문까지 이런 식으로 의병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다만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진보적인 신문이었는데 대한매일신보만이 계속 의병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격려하는 그런 흐름이 되었고, 황성신문이라든지 그 이외의 많은 신문들을 발간했던 계몽운동가들은 의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말의 지식인들은, 그 당시에 근대인 지식인들은 의병처럼 무기를 들고 일제와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라고 봤고, 우리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실력을 키우는 것은 주로 무기, 재정, 학술과 교육을 통해서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지, 경거망동하게 무기를 드는 것은, 이것은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서 이제 국토가 초토화되는 것이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근대적인 지식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부의 어떤 사회 세력들 간에서도 일정한 어떤 대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성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당시의 근대적인 지식인들도 그런 측면에서 일정하게 그 대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으로 이제 다음의 사회 세력이었던 1905년서부터 10년까지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펼쳤던 계몽운동의 전개 양상과 그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1905년 이후에 유생층들은 당시에 농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의병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1905년서부터 10년까지 주로 이제 근대적인 지식인들, 당시에 이전의 개화 사상이라든지 동도서기적인 사상을 가져놨던 그런 지식인들이 1905년 이후에 와서는 계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계몽운동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조선사회의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주로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당시 우매한 민들을 깨우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행한다든가, 또 신문을 통해서
국민을 계몽하는, 자,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학교를 설립을 해서 1905년부터 10년까지 약 5천여 개의 사립학교가 생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민들을 계몽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펼치고요. 또 하나는 이 시기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근대인 지식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많은 신문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만세보라든지 부녀자들을 위해서 만세보를 만든다든가, 혹은 대한매일신보를 만든다든가, 황성신문은 1898년서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신문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학회를 만들어서 지식인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학회지를 발간합니다. 그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1896년 독립협회 운동의 경험을 지방의 대도시의 지식인들이 그 경험을 계승해서 지방사회의 도시에서 지식인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학회지를 많이 냅니다. 또 산업진흥운동을 펼쳐서 많은 농업학교, 상업학교를 세워서 그런 기술, 근대적인 어떤 기술을 전수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산업진흥운동을 펼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무지한 민들을 계몽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당시에 민들을 계몽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국가를 부유하고 그다음에 강한 군대를 양성을 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독립을 하자는 그런 움직임을, 그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근대인 지식인들이 1905년서부터 10년까지 대대적인 인민을 계몽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면서 실력을 키워서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다시 독립을 되찾자 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계몽운동가의 PPT 자료를 제가 읽으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계몽운동가들의 사상적인 기반은 1876년 이후에 개화파의 맥을 계승하면서 그 위에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수용된 서양의 정치 사상, 즉 일본의 문명 개화론 등을 수용해 가지고 전개된 것이다. 이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일본의 만엔짜리 지폐에 들어가 있는 복택6일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하는 사람이 문명 개화론을 일본 사회에 저서를 써서 펼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조선의 근대적인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청나라의 양계초 이후에 중체 서용의 어떤 청나라의 어떤 사상들이 이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수용이 되면서 나름대로 조선도
얼른 나름대로 이제 근대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이렇게 그런 운동의 어떤 방향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상의 본질은 당시에 서양에서 풍미하고 있었던 사회 진화론입니다. 즉 다윈의 종의 기원이 꽁트나 스펜서에 계승되면서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도 자연계의 운영 원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인간 사회도 적자 생존, 생존 경쟁이 인간 사회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의 강자인 지배층의 어떤 지배. 그래서 모든 사회는 미개한 사회에서 반개화된 사회로, 반개화된 사회에서 개화된 사회로 이렇게 나아가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에서 우리도 얼른 이제 근대적인 사회, 즉 개화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식의 그런 인식이 조선의 근대적인 어떤 지식인들에게 크게 전파가 되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몽 운동을 펼쳐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근대적인 계몽 운동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1904년에 일본이 황무지 개척권을 대한제국에 요구하면서 조선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게 니네 버려진 땅을 개척을 해서 우리가 개간할 테니까 그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당시에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1904년 보안회를 결성하면서 일본의 그런 이권에 대한 침탈을 반대하는 운동이 펼치게 되면서, 그게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전국,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로 지식인들의 단체가 이제 설립이 되게 된다. 그래서 서울에는 헌정연구회, 대한협회, 평안도에는 서우학회, 함경도에는 한북흥학회와 서북학회, 또 경기도에는 기호학회, 전라도에는 호남학회 등이 여러 단체가 이제 결성이 되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지식인들의 단체들이 기간지로서 학보, 지식인들의 단체로서 그들의 어떤 입장을 이제 표명하는 그런 이제 학회들이 만들어지면서 학보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것이 1905년서부터 이제 일본이 을사조약 이후에 조선에 이제 들어오면서 일정한 식으로 이런 이제 학회들의 단체를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뭐 탄압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게 되고, 또 일본이 보안법을 공포하면서 합법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제 비밀 결사 단체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그 비밀 결사 단체의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그 각 지방에 아까 얘기했던 단체들이 발간했던 학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북학회, 이것은 서북학회 월보를 만들어서 이제 월간지를 낸 것이죠. 이것은 이 소위 평안도 지방에서 결성된 학회지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대한협회보 이렇게 돼 있죠.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경기도 지방에서 발간했던 그 기호 흥학회 월보, 이것을 이제 지금 전소체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은 이제 평안도에 있었던 서우라는 이제 학회지죠. 서우라는 학회지, 예, 그 학회지의 창간지가 이 창간지의 창간 선언문이 지금 여러분들 유인물의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클릭 7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교육이 불흥이면 생존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박은식이가 당시에 평안도에 서우학회를 만들면서 이 서우라는 창간호에 이제 실은 글입니다. 이 서우학회의 대창간한 사람이 박은식인데, 박은식은 유학자이면서 나중에 양명학을 받아주면서 이 계몽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황성신문에 이제 주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당시에 사회 진화론적인 인식이 이 천문단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생긴 이래로 생존 경쟁이 없었던 사회가 없었다. 인간이 모여서 살고 있는 사회도 승자는 주인이 되고 패자는 노예가 되었으며, 이렇게 해서 패자는 이 뒤떨어진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근대적인 지식인들은 앞으로 맨 마지막 문단에, 세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에 처해서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존을 얻을 수 없으니 오직 우리 동포 형제는 상호 분발하고 상호 서로 권해서 한 마음으로 기울여서 민중들의 자제 교육을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민중들을 계몽하고, 또 지식인들 학회는 잡지를 발행해 가지고 여기서 근대적인 지식들을 이제 거기에 표명을 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근대적인 사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의 어떤 움직임을 펼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학회에서 보면은 대한자강회의 그 취지에 보면은 이게 황성신문에 실려 있는 글인데요. 1906년에 여기에 장지연이라든지 윤효정이라든지 이런 애국계몽 계열 인사 20여 명이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